후쿠시마 핵발전소 대폭발 사고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상에는 두 차례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1979년 42년 전입니다만은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에서 핵발전소 2호기가 노심용해로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하는 그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이 3마일 핵발전소 2호기는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 전인 1986년 4월 26일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1, 2차에 걸친 폭발 사고로 이 4호기의 천장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5만 명의 주민들이 버스 1200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 누출된 것인지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 건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36시간 동안 주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이후 반경 10km, 반경 30km 주민들도 이주를 시켰는데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공식 통계로는 당시에 폭발 당시에 28명이 사망했고 이후에 11명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여 47명만 사망했다. 뭐 어떤 경우는 46명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마피아들이 공식 통계로 체르노빌처럼 구소련의 그 엉성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서도 46명밖에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폭발 사고 이후에 갑상선암 발병이 6,000명이 이제 발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역시 15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믿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구소련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이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각국으로 분리 독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각 국가들이 이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관한 한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각종 암 발생, 사망 이것은 거의 연관성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거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붕괴되었을 때 그것을 방사능 제거 작업 그리고 핵발전소 자체를 완전히 콘크리트로 봉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방사능 제거 작업의 초기에 22만 6천 명이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해체 작업까지 참여한 연인원이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체르노빌 이 방사능 폭발 사고 이후에 방사능 제거 작업, 해체 작업, 봉인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방사능 피폭 상황,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각종 암 발병, 사망 이런 숫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발표하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20세기 인류의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다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최근에 그날 밤 체르노빌이라는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언론인이 낸 책인데 말이죠. 뭐 720쪽에 달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요약된 내용을 보면 방독면도 없이 방사능 한가운데 투입된 노동자들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노동자들이 그 방사능 제거 작업에 방독면도 없이 투입되는 날 잠든 아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로 사고 당시 28명만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 22만 6천 명, 연인은 60만 명이 이 작업에 참여했는데 공식적으로 46천 명밖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한국의 핵마피아들은 이 통계를 정말 신주 모시듯이 모시면서 틈만 나면 이 숫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합니다. 지진과 대해일, 쓰나미를 통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의 이 핵발전소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3개가 폭발합니다. 역시 후쿠시마 역시 공식 통계로 인명피해는 제로, 0명이다 이렇게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수습 중에 다만 2014년 3월 기준으로 6명이 사망했을 뿐이다. 이거 뭐 각종 사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일본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케이, 아사히, 뭐 마이니치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뭐 한겨레나 경향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이 일본의 동경신문입니다. 이 동경신문에는 시민단체가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전국의 지역을 측정한 것을 지도로 만든 거예요. 색깔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 직접 측정한 지도에 나와 있는 방사능 오염도를 보면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11년 대폭발 이후에 도쿄로부터 300km 떨어져 있는 일본 동북 지역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방사능 오염이 300km 떨어져 있는 도쿄 지역에 7년이 지난 2018년에도 방사능 오염이 측정된 그런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의 발표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는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숙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폭발 원전은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 방사능은 계속 누출될 수밖에 없고 방사능 오염수도 계속 누출됩니다. 이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부여하기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아니면 그 이상이 투입될지도 모릅니다. 이 폐로되는 날까지 앞으로 수백 년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올해 지난달이죠. 2월 13일 역시 이 동북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1, 3호기 이미 2011년에 폭발해가지고 금이 다 가 있는데 추가로 금이 더 벌어졌다라고 하는 일본 현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반경 수십 킬로 내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가축들과 반려동물들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들과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반려동물들은 끈에 고리에 이제 묶여져 있었습니다. 대피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반려동물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방사능의 오염과 굶주림으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지금 피난한 그 인근 마을들, 피난한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십 킬로 떨어진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갑상선 암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산자부, 한수원, 한국의 원자력 관련된 연구기관, 연구단체가 주장하듯이 당연히 기준치야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도쿄전력, 핵심 이 도쿄전력 당시의 책임자 40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고 이후에 시민운동 또 국민들의 저항으로 추가로 기소된 경영진 몇 명이 기소되었지만 2019년 9월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가 전원 무죄로 결정되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핵발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24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에 가까운 고리 2, 3, 4호기, 1호기는 폐쇄됐죠. 신고리 1, 2, 3, 4호기, 월성의 2, 3, 4호기, 월성 1호기는 현재 폐쇄된, 잠정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감사 등 정치권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월성 1, 2호기, 그리고 영광 한빛 1에서 6호기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울진 한울 1 내지 6호기 역시 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광 한빛, 울진 한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영광 햇발전소니까 영광 지역에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한빛 발전소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울진도 한울에 바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한빛 핵발전소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영광 한빛, 울진 한울 이렇게 붙이게 돼서 결국 그 지역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설이 끝나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부의 심사 대기, 심사가 되면 이제 상업 발전이 시작이 되는데 심사 대기 중인 발전소가 신울진 1, 2호기가 심사 대기 중이고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가 문재인 정부가 폐쇄한다고 했다가 기만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을 재개한 신고리 5, 6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울진 3, 4호기는 차기 정부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신고리 1호기를 폐쇄할 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처럼 탈원전이 대대적으로 국내적으로 보도되었고 큰 퍼포먼스 됐습니다만 고리 1호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결정해서 시행한 것도 아닙니다. 월성 1호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의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핵매피아들의 총반격에 빌미를 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고리 1호기 폐쇄 퍼포먼스를 하는 등 마치 탈원전 할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민의 70%가 탈원전에 찬성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 수출까지 하고 새로운 핵발전을 건설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은 탈원전이지만 실제는 원전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 뭐 말만 탈원전이지 실제는 원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계속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 70%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적으로. 그리고 정부는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서 보면 2020년 작년입니다. 원전 비중을 18.2%로 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는 원전 비중이 29%로 2019년
25.9%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를 탈원전이라고 공격하는 쪽도 사실 거짓이죠. 사실은 은근히 속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원자력을 계속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보면 석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줄이는 것만큼 LNG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런 쪽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면 전기가 블랙아웃까지 갈 상황에서의 이 동절기라든가 굉장히 더울 때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감안했을 때 최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핵발전소 29%, 30% 정도를 없애더라도 전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만약에 전기가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면 결국 40도에 가까운 여름 같은 온도가 올라갈 때, 더위가 예상될 때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는 이 산업 안전을 생각했을 때 이런 그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다면 이 산업 현장에서의 이 용광로라든가 화학 공장처럼 장치 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조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시 작업을 중지한다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폐쇄했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달하는데, 그러면은 2기를 줄이고 4개가 늘어나면 2개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 용량 면에서 보면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에 비해서 10개의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핵발전소 용량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때와 달리 신고리의 경우에는 3배, 4배의 발전 용량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기를 없애지만 실제는 현재 건설 중이나 대기 중인 걸 감안하면 10개의 핵발전소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발전 사고, 방사능 오염, 사용 후 해결료 100만 년간 복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핵발전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 핵발전이 값싼 전기 생산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성보다 더 큰 문제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라늄을 채광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핍복당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이런 것은 물론이고, 사용 후 해결료를 10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용 후 해결료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이것을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 많이 난 중동에서 핵발전을 건설하려고 핵발전 기술을 수입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핵무기 없이는 거기에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핵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이 목적인가? 그렇게 기름이 많은 나라에서. 아니면 핵발전을 통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는 지진 해일이나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 미사일이 핵발전소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핵무기 하나보다도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그 100배, 1000배의 그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생각했을 때 핵발전은 인류의 대재앙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재앙을 물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단순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구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인류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다. 탈원전, 탈핵, 그리고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